60m/s, 65, 70, 75, 80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제가 단계별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백스윙을 무조건 크게 한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 상체 몸통 회전을 최대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허리 높이까지 힘을 써라. 오늘은 볼 스피드별 비거리 훈련법을 제가 좀 공유를 하려고 영상을 켰는데, 오늘은 초대석이 아닌 제가 생각하는 볼 스피드별 중요시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을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0m/s, 65, 70, 75, 80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제가 단계별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60m. 60m/s를 친다는 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기본기인 팔 움직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팔 움직임을 잘 휘두르는 와중에 저희가 뭐 힙턴을 한다, 지면 발력을 한다 이러면서 비거리가 나는 훈련법들을 한다면 그게 다 플러스 효과가 될 수 있는데, 팔을 잘 못 휘두르는 상황에서 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리를 쓴다면 이 팔은 오히려 더 늦어질 겁니다. 그래서 팔 움직임을 잘 쓰는 걸 첫 번째로 제가 잡았어요. 1단계는 팔을 잘 사용하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좋은 예는 팔을 잡고 있는데, 팔 힘이 들어가 있는데 다리를 쓰려고 하면 이런 모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깨 힘을 빼면서 클럽이 팔이 잘 휘둘러질 수 있게, 팔이 잘 휘둘러질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는 팔을 잘 쓰려고 노력을 먼저 해주세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65 이상의 볼 스피드를 낼 수 있는 훈련법. 첫 번째가 팔이었다면, 자, 팔을 잘 쓰는 와중에 플러스 두 번째는 충분한 몸통 회전. 이제 백스윙을 할 때 팔로만도 사실 많이 할 수 있고요. 팔을 위로 들어서 막 역피봇 나오면서 오버스윙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백스윙을 무조건 크게 한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 상체 몸통 회전을 최대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 표현을 정면 카메라에서 오른쪽 날개 쭉지가 보이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쳐볼게요. 오른쪽 날개 쭉지가 정면 카메라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 팔을 많이, 몸 회전이 팔을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손목을 많이 꺾는 게 아니라 충분한 몸통 회전을 하자가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70m 이상, 70m/s 이상의 볼 스피드를 내기 위한 방법인데, 첫 번째 팔을 잘 휘두르자, 두 번째 몸통 회전을 충분히 하자, 세 번째는 몸통 회전을 충분히 하고 백스윙을 크게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문제점인데, 손목 움직임이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이래서 오버스윙 많이 하시는데, 손목 움직임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걸 유지해서 내려오는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만약 이걸 잘 유지해 오다가 공 맞을 때 빡 펼쳐서 공 쪽에다가 최대의 스피드를 뽑을 수 있다면 좋은데, 손목이 많이 꺾이면 내려오는 도중에 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공에서 제일 빠른 스피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 맞기 전에 최대 스피드가 나오고, 공 맞을 때는 죽으면서 스피드가 줄어들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에다가 오히려 힘 전달을 덜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손목각은 90도를 유지하자. 적당한 손목각. 그래야 허리까지 유지해서 공이 맞을 때 쫙 펼쳐져서 공에다가 제대로 된 스피드, 힘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모를 때 제가 장타 대회를 작년에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멀리 친다는 선수한테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크게 들어라, 오버스윙을 해서라도 백스윙을 크게 들어서 멀리 쳐라, 이런 레슨을 옛날에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레슨을 받는데
손목각이 너무 많아요 라는 레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많이 들어서 세게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에 있는 뭐 롱드라이버 선수들이 손목각이 평균치가 90도 정도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론을 좀 설명을 듣고 해보니까 그때가 오히려 최대치의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거를 알고 나서 손목각을 줄이는 연습을 했거든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손목각, 적당한 손목각. 자, 네 번째, 세 번째가 적당한 손목각이었죠. 코킹량이 적당해야 공 맞을 때 최대의 스피드를 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힘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힘쓰는 방식이 백스윙 탑에서 공 치기 전에 풀면서 여기서 힘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 코킹 많이 했을 때랑 비슷한 현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을 맞추기 위해서 공 맞을 때까지 힘을 안 써요. 그러니까 공이 맞고 나서 공 앞에다가 힘을 빡 써서 당기는 힘으로 많이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건 공이 맞고 나서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이 맞는 순간 이 구간에서 스피드가 제일 빨라야 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스피드가 제일 빠르려면 이쯤에서 힘이 끝나야 돼요. 여기까지 힘을 빡 쓰고 여기서부터 공까지의 스피드가 제일 잘 전달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허리 높이까지 힘을 써라. 근데 힘을 여기만 쓴다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끊어준다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딱! 그러면 이 관성으로 공이 맞을 때 최대의 스피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간 점검하자면, 첫 번째, 팔을 잘 써라. 팔에 힘을 빼서 팔이 잘 휘둘러지고 있는지 체크. 두 번째, 몸통 회전. 충분한 몸통 회전. 정면 카메라에서 오른쪽 날개 쭉지 보이게. 세 번째, 적당한 손목각.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90도. 네 번째는 다운스윙 때 허리까지 잼 느낌으로 짧게 이렇게 힘을 써주는 거. 마지막,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볼 스피드가 80 이상이 나오려면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왼발 앞꿈치를 바닥을 힘껏 차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게 지면 발력이라는 레슨인데, 지면 발력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해변가 가서 모래에서 걷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걸을 때 모래가 뒤로 튀죠. 이렇게 걷게 되면 그 모래가 뒤로 튄다는 거는, 저희는 발의 힘을, 지면의 힘을 뒤로 누르면 몸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힘쓰는 방향은 사실 뒤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이렇게 돌아야 되죠. 근데 왼발의 힘을, 이 앞꿈치를 앞으로 차게 되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차게 되면 몸은 뒤로 갑니다. 이때 오른발이랑 왼발이랑 같이 차는 게 아니라 왼발만 이렇게 착 차주면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힙턴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왼발을 앞으로도 차는 거지만 밑으로도 차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지면 밑으로.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 역할이 딱 걸리면서 이 클럽이 촥 빠르게 관성으로 의해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초대석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브레이크 역할, 클럽에 의한 관성, 이거를 자동차랑 좀 비교를 했었어요. 자동차가 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빡 밟으면 사람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잖아요. 이 브레이크가 왼발이고요. 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이 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빡 밟아주면 클럽이 탕 튕겨져 나가서 다운스윙을 하고 있지만 이 브레이크에 의해 다운스윙 스피드가
갑자기 더 빨라지는 그 관성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체 힘으로 이 공을 빡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이 다리를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빡 걸어주면서 관성을 사용하는 거죠. 왼발로 꽉